자, 고전시가 정가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정가정의 장르를 좀 먼저 설명하면 이 친구는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고요. 원래 고려가요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민중들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르는 민요적인 성격이 강한데 원래는 그러한 민요적인 성격의 노래, 즉 유행가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 유행가가 나중에 이제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친 건데 이 정가정은 약간 달라요. 이거는 저 귀족위주였어요. 고려시대의 정서라는 왕의 친족은 아니고 하여튼 뭐 핏줄이 같은 건 아닌데 이제 동서지간이니까 왕의 동서지간이라는 게 뭐냐면 왕의 부인의 뭐 남자 형제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작가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이 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고려가요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창작 배경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고려의 의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서랑 아까도 말했듯이 좀 이제 가족 관계예요. 근데 둘이 좀 친밀했어요. 그런데 정서라는 사람이 뭐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역모를 꾸민다라는 이제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의종이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내요. 참고로 유배를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게 왜 유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배를 가고 나서 원래는 이제 의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 좀만 있으면 금방 불러줄게 이랬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안 불러줘요. 그래서 이제 정서가 굉장히 자기의 그 모함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면서 한편은 자기를 다시 불러달라, 임금님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이 여성적인 어조를 빌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는 바로 이제 올라가지는 못하고 무신정변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금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귀향이 풀리게 되는데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노래 내용이 양반들 있죠. 양반들이 굉장히 충을 중시하잖아요. 굉장히 좀 충성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뭐 궁중에서 노래를 담당하는 뭐 기녀들만이 배운 것이 아니라 양반 사대부한테도 좀 필수적인 노래, 꼭 배워야 되는 노래 이런 식으로 전승이 됐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학사적인 가치를 좀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충신연주지사라는 말이 있는데 뭐 간단한 말입니다. 충신이란 말이고 연주는요 임금님을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즉 충신이 임금님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이요 우리나라 충신 연주지사의 거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래서 후대의 노래들에 큰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면요 정철이라는 사람의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 작품에 굉장히 영향을 주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배 문학의 효시, 즉 유배를 가고 나서 지은 문학의 거의 첫 번째 작품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래가 또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향가랑 상당히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아소님하의 아소란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게 향가의 낙부의 감탄사랑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19제 향가의 맥을 잇는 고려가요다 이렇게 말하고 다르게는 향가 계열의 고려가요다. 그래서 판단하기로는 향가와 그 다음에 고려가요의 어떤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려가요 중에서 작가가 전해지는 유일한 노래다. 이것도 문학사적인 가치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사실 설명할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고전 시간은 항상 현대어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 고전 시간은 정격성이 있어요. 즉 정해진 율격이 있어서 이 말과 말 사이에 생략된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창작 설화나 배경 같은 걸 좀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중간중간 빈말들을 좀 채워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자, 내 님을 그리자와 운이다니 내가 임을 그리워하여 울고 지내니 지금 여기서 뭐가 드러났냐면요 임금을 향한 연군의 정서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 접동새 난 이슷하여이다. 산의 접동새와 나는 처지가 비슷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슷하여이다 이겠죠? 비슷하다는 건데 문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접동새라는 표현이에요. 이 접동새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고전시가 뿐만 아니라 현대시에서도요 보통 이 한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시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산의 접동새와 난 비슷하다는 것이 문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님이 너무 그리워서 한이 맺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지금 나랑 접동새가 비슷하다라고 했죠.
즉 내가 한스럽고 내가 슬프기 때문에 사실 저 새가 슬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아으. 여기서 아으는요 여음구예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노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요. 자, 해석은요. 지금 괄호에 있는 부분 있죠? 이건 우리가 채워 넣어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 본문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참소가 진실이 아니시며가 아니며예요. 그 다음에 거칠으신 달 이것은 거짓인 줄은 이렇게. 즉 누가 나를 모함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잔월요성이 아라시리이다. 즉 천지신명이 아실 겁니다. 이 잔월요성은 직역하면은요 잔월이요 지는 달이고요. 그 다음에 효성이 새벽별이에요. 즉 밤에 지고 있는 달과 별인데 얘들은 뭐냐? 밤에 높이 떠서요 계속 땅을 내려다보고 있지. 그래서 땅에서 생기는 모든 일을 알고 있어요. 즉 모든 것을 꿰뚫고 알고 있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인데, 자, 화자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면 얘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겠지. 그래서 바로 지금 요 부분이 뭐를 드러낸 부분이냐? 화자의 억울함이 드러난 부분이다. 저기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도 나의 잘못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자, 넋이라도 님은 한대인 여자라 아으.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한대라는 말이 함께고요. 그 다음에 여자라 살아가고 싶다. 여기서 지금 기본형이 여다거든요. 이 여다가 살다란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지금 이 임과 함께하고 싶은 일편단심의 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벽이 더시니 뉴러시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가 빈칸 채워서 외우셔야 돼요. 내가 허물이 있다고 벽이 더시니 즉 우기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지금 또 억울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죠. 근데 참고로 말하면 지금 여기 이 5구랑 6구는요. 뭐랑 유사하냐? 이 고려가요 중에 만전춘별사라는 노래가 있어요. 만전춘별사에 이것과 거의 동일한 구절들이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고려가요들 중에서는 비교했을 때요. 구절구절이 조금 비슷한 말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수능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신에 살짝 중요할 때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마도 고려가요라는 게 보통 구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전되면서 좀 노래가 섞이고 또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구절들이 여기 동시에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지금도 노래 들어보면은요. 힙합 같은 경우는 Put your hands up 이런 거 있죠. 뭐 MIC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두루두루 쓰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구랑 8구. 자,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저에겐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말힌 말이신겨. 모두 다 무사람들의 모함입니다. 이거 전부 다 뭐냐면 화자의 억울함이 지금 드러난 부분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살읒분뎌 아으. 슬프구나 아.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 아으, 아라는 식으로. 자, 이것도 아까 등장한 표현이긴 합니다. 자, 이게 원래는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여음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슬프구나 아랑 연결지어서 영탄적인 어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신이니까 임께서는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라고 해서 나를요 잊어버린 임금에 대해서 슬픔과 살짝 원망스러워하는 태도도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아소님하. 여기 아소가 바로 뭐냐면 19체 한가의 낙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감탄사예요. 역시나 영탄적인 어조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아 님이시여 도람 들으샤 돌이켜 들으시어 괴우셔셔 나를 다시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님에게 간절한 소망의 태도를 보이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까요? 자, 종합적인 정리를 해볼 건데 작품 속의 화자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지금 님에게 버림받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면 모함을 받아서 버림받은 거죠. 그리고 화자의 정서는 지금 어떠냐? 기본적으로는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참소를 받은 거라서 굉장히 억울하게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님이 그립고 보고 싶다는 정서, 슬프다는 정서가 드러나 있죠.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는 어떠냐면요. 모함한 자를 원망하고요. 그 다음에 임금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 있느냐. 지금 잘 보시면은요.
이 작품 속의 이 어조가 상당히 영탄적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성적인 어조예요. 왠지 이 여성이 남자에게 버림받았다 그러면 그 비극성이 남자가 여자에게 버림받은 것보다는 혹은 신하가 임금에게 버림받은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에게 좀 감각적으로 좀 다가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림받은 자기의 모습을 여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작품 속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배울 삼위인곡, 송미인곡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제를 보시면 자, 임금님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과 충성, 이런 것이 바로 작품의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전시 가시면 설명 들어봐서 알겠지만 단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어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